안녕하세요. 원자 파트 수업입니다. 원자 파트는 우리가 현대 물리라고 부르는 파트이기도 해요. 주로 어떤 거에 대해 다루느냐? 빛이라고 하는 애, 전자기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빛이라는 애들의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작은 스케일, 예를 들면 엄청 작은 입자들, 전자라든가 원자핵 같은 애들에 대해서 다루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원자 파트라는 파트에서는 그 전에 배웠던 파트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관점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신관점이라고 쓸게요. 그 새로운 관점들이 뭐냐?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알맹이들, 실제 크기, 질량 같은 게 있는 알맹이들을 상상을 하시면 돼요. 물질은 역학이라는 파트 같은 데서 볼 때는 그냥 입자라고 하는 알맹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 원자 파트에서는 물질은 입자로 보는 동시에 파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빛 혹은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애가 있는데요. 전자기파는 혹은 빛은 우리가 파동 파트 배울 때 하나의 파동처럼 취급을 하고 이것저것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빛은 혹은 전자기파는 파동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원자 파트에서는 빛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빛이 입자라는 거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질량이라는 애는 없어질 수 없는 거였어요. 앞에까지는. 특히 역학에서 질량 같은 거는 절대 이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하지 않는 건데 이 원자 파트라는 데에서는 질량은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걸로 취급을 합니다. 대신에 질량이 사라지면은 그 사라진 만큼 뭔가가 새로 생겨야 되는 걸로 간주를 하는데 그 새로 생기는 거는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 없어지는 대신에 에너지가 생겨야 된다. 질량이랑 에너지가 왔다리 갔다리 가능하다. 질량 에너지랑 등가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질량 에너지가 그래서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합쳤을 때 보존이 돼야 됩니다. 질량이랑 에너지 합친 게 보존돼야 된다. 네, 이런 관점이 있어요. 앞에까지는 질량끼리 합친 게 다 계속 합쳐서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건데요. 지금 질량은 없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자 파트를 공부하는 학습 마인드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논리성을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그냥 크게 스토리들이 있다, 맥락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큰 맥락들을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맥락을 잡은 가운데 결론들 나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결론들을 암기해서 처리하는 암기 과목처럼 취급을 하십시오. 괜찮을까? 그리고 큰 맥락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도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 파트만 좀 듣기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역학, 그 다음에 연력학, 파동, 전자기. 파동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역학이라든가 연력학이라든가 전자기 요 파트들은 꽤 논리성을 가지고 그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자, 원자 파트는 암기 과목처럼 학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냐? 시험이 임박했을 때, 시험 직전에 시간을 조금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외울 거 외우시는 식으로 학습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영상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자, 원자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볼게요. 제목 원자 파트의 도입. 그래서 준비 과정은 한 3가지 정도를 쓸게요. 첫 번째 과정이 좀 깁니다. 준비 1, 이래 없을게. 준비 1은
전기장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가속을 시킬 때 식을 어떻게 써야 되냐 연습을 해볼게요. 혹은 전압으로 가속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전기장 혹은 전압으로 이제 가속을 할 때 전기장에 의한 전자의 가속 혹은 전압에 의한 전자의 가속,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림을 좀 그립시다. 자, 그림을 그렸고요. 자, 왼쪽에 금속판이 있고요. 오른쪽에 금속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는 전지를 꽂아주고 오른쪽 방향으로 전지 꽂아줬다고 할게요. 기전용 V자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해석은 오른쪽 부분이 왼쪽 부분보다 전위가 V만큼 높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해서 왼쪽 판이 전위가 낮은 판이 되고요. 오른쪽 판이 고전위, 전위가 높은 판이 됩니다. 우리가 낮은 전위를 갖는 판, 여기를 음극, 마이너스 극이라고 부르고요. 고전위가 되는 요 판을 우리가 양극, 이렇게 부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판과 판 사이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전자의 질량 20M, 전하량 마이너스의 21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이 전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V0라는 빠르기를 가지고 움직임이 시작된다고 합시다. 자, 요 급판과 급판 사이에는 고전위 쪽에서 저전위 쪽 왼쪽 방향으로 뭐가 생깁니까? 전기장이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전기장이 생성되어 있는 영역 안에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입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죠. 마이너스 전기이므로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자, 이 입자가, 질량을 가진 입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점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오른쪽 판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가지고 있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빠르기는 V0라고 하는 원래 빠르기에 비해서 좀 빨라졌을 겁니다. 그거를 V라고 쓸게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저항이나 마찰 같은 거 없이 날아간다고 보시면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식으로 써볼게요. 자, 왼쪽에서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게 있죠.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더하기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처리하셔야 되는데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는 전하량 곱하기 전위 해주면 되죠. 왼쪽을 전위 기준이라고 볼게요. 전위가 0인 점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전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V만큼입니다 하시면 되죠. 그래서 왼쪽에서의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2 곱하기 0 하시면 되고, 이꼴 오른쪽에 왔을 때 전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제곱만큼 있습니다. 더하기 정기적인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라지 v만큼이 됩니다. 이 식을 한번 정리하면요. 얘는 이제 0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놈을 좌변으로 넘기면서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자, 식은 이렇게 처리가 되고 이걸 이제 문장으로 말하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2V만큼 높아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하량 Q라는 입자를 전위차 V만큼으로 가속을 시켜주면은 Q 곱하기 V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라지는 거잖아. 가속이 되는 거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가 처음 운동 에너지에 비해 클 겁니다. 얼마만큼 클 거야? 전하량 크기 곱하기 전위차, 그죠? 가속 전압만큼 곱해준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로 의식을 하고 쓸 수 있어야 되냐면 운동 에너지 변화는 요만큼이 나타날 거다. 요거 의식할 수 있어야 되고 가속되는 케이스에는 나중 운동 에너지가 클 거다 해서 바로 식을 요거로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감속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감속을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감속시키는 경우는 어떠냐.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왼쪽이랑 오른쪽 판이 있는데 전지를 왼쪽으로 꽂아준 케이스예요. 왼쪽 판이 고전이, 오른쪽 판이 저전이인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전자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출발하면서 상황이 시작된다고 할게요. 자, 전기장은 어느 방향으로 걸립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걸리죠. 고전위에서 저전위 쪽으로. 그러면은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요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습니까? 전기장이 반대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동안 얘는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가속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서 점점 느려지겠죠? 그죠? 근데 느려지다가 이제 오른쪽 판에 요쯤에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빠르기 스몰 v라고 썼을 때 스몰 v 요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빠르기 v0에 비해서 좀 많이 느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용해서 식 썼을 때 뭐라고 쓰시면 됩니까? 한 방에 써볼게요. 자, 감속되는 케이스죠. 좀 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가 처음 운동 에너지에 비해서 작아져야 되죠. 그죠? 자, 처음 운동 에너지 요만큼에 있고 얼마만큼 운동 에너지가 작아져야 됩니까? 2 곱하기 V만큼 작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 는 해서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여야 됩니다.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요. 요 감속이 되는 케이스도 좀 몇 가지 양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첫째로는 처음에 이렇게 그림 그린 것처럼 자, 오른쪽으로 가긴 가는데 점점 좀 느려져 가지고 요쯤에 도달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럴 수도 있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점점 좀 느려져서 요 오른쪽 끄트머리에 도착할 때쯤에 아슬아슬하게 일시적으로 멈추게, 그죠? 세팅이 들어갈 수도 있죠. 정말 절묘하게 아슬아슬하게 멈추게. 그래, 그렇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왼쪽으로 점점 가속이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 왼쪽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아예 가속도가 너무 세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다가 한 중간쯤 지나갈 때 이미 일시적으로 멈춘 다음에 바로 왼쪽으로 점점점 빨라지면서 되돌아가게 만드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괜찮을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냐는 누가 결정을 할 거예요? 양단의 전위 차이가 결정을 하겠죠. 양단의 전위 차이가 크면은 전기장의 세기도 세질 거고, 전기장의 세기가 세지면은 가속도도 커질 거고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양단의 전위 차이를 얼마를 달아주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 상황에서 만약에 V라고 하는 기전력이 음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왼쪽으로 전위가 V만큼 높아진다고 써 있는 건데 그 V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써볼게. 자, 왼쪽 방향으로 전지를 달아놓고요. 전지가 지금 기전력이 마이너스 100V인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100V만큼 높아지는 케이스랑 똑같은 거죠. 왼쪽에 쓴 거나 오른쪽에 쓴 거나 똑같은 케이스라고요. 괜찮을까? 왼쪽은, 자, 왼쪽 부분이 전위가 마이너스 100V만큼 높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실제로는 오른쪽 부분이 100V만큼 높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으로 준비 2, 두 번째 준비로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EV라고 쓰죠. 이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는 언제 쓰는 거냐? 작은 에너지를 나타낼 때 쓰는 단위가 됩니다. 작은 에너지를 나타내는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 단위. 네. 그리고 그러면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는 얼마나 되는 에너지냐? 우리가 보통 에너지는 어떤 단위로 나타냅니까? 줄이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죠. 근데 줄이라는 단위로 나타나기에는 너무 작은 에너지들이 가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는데, 그럼 1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는 에너지가 얼마나 되는 거냐? 이렇게 쓸게요. 자, 전자가 1볼트만큼 전위가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될 때, 이동하게 되면이라고 할까? 자, 이동하게 되면 얻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부릅니다. 문장을 표현을 좀 바꿔서 쓰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전자를 1V라는 전압으로 1V라는 전압으로 가속시켜줬을 때 가속시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렇게 쓴 애들은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자,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에너지는 전자의 전하량의 크기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전하량의 크기요. 부호는 마이너스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속전압인 1V라는 거를 곱해주면은 전자를 1V로 가속시켜줬을 때 운동에너지 변화 크기가 나타납니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의 단위는 쿨롱 곱하기 볼트인데 쿨롱 곱하기 볼트는 줄이기도 합니다. 괜찮을까? 그리고 요거는 0.000000 해가지고 끄트머리에 16 이렇게 붙겠죠? 요만큼 작은 에너지 줄, 그죠? 요런 작은 에너지를 나타내기가 줄로 나타내기 번거로워서 요거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약속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준비 단계. 세 번째로는 뭐 얘기할 거냐면 원자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수들이 있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어떤 문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좀 정리를 할게요. 원자 파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수들. 첫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거는 플랑크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플랑크 상수. 이 플랑크 상수는 스몰 h라는 문자로 주로 쓰고요. 이 플랑크 상수의 크기는 어떤 숫자냐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이라고 보시고요. 단위는 줄 세크입니다.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플랑크 상수라는 h라는 문자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는 애다. 그 정도만 기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더 기억할 수 있으면 엄청 작은 숫자다. 이 정도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몰라도 돼요. 사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다. 그것만 볼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거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요걸 볼게요. 보통 문자로 이제 스몰 c를 주로 쓰고요. 얘는 숫자가 3.0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단위는 빠르게 단위인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주 등장하는 숫자는 전기 소량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미 앞에서 써온 숫자인데, 자, 전기 소량이라는 거는 한자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전기의 소량. 원소할 때 소자를 써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이다 해서 전기의 가장 기본 양이다. 전기 소량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쓸 때는 스몰 e를 쓰고요. 얘는 크기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단위는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입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 마이너스 스몰 e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가 갖고 있는 전하량은 표현을 어떻게 하냐? 플러스의 2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자 파트를 공부하기 위한 도입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